메르스 대책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인사 말씀을 듣고 약간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메르스 관련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또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이 정부 당국과 그리고 지방정부의 수장들 그리고 정당의 중요한 국민 안전과 대한 역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메르스 비상상황 속에서 이 기초단체장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거나 또 격리 대상자들이 있는 지역 단체장님들은 아마 노심초사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아주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 방역망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위기 관리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그리고 민간을 다 함께 아우르는 통합된 공조체계와 그 공조체계를 지원하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그런 시기입니다. 메르스 대란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남 탓하는 그런 버릇대로 이번에도 국민을 탓하고 네티즌을 탓하고 환자와 민간 병원을 탓하고 또 심지어 도피에서 나선 교육청과 자치단체까지 탓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또 자치단체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야당과 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국민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메르스 대란을 막고 메르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메르스가 병원 감염에서 지역 감염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맡겨만 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당 소속 지자체들만이라도 자체적인 비상방역 체계를 갖추어서 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메르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메르스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또 상담을 24시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 거점병원과 의료원에 예산과 장비, 인력을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가
격리로는 미흡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시설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 연수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또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도 구해야 합니다. 격리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1:1 맞춤 상담과 또 생필품이나 생계지원 방안까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치단체의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당이 적극 나서서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내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모여서 필요한 정보 공개, 또 격리병상 확보, 격리시민 지원 방안, 민간 협력 방안, 또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방안, 또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긴급 예산과 관련 법 또 제도의 정비 등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장님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최전선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 소속 기초단체장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와대는 국회와 다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장과 다투고 오라고 하는 국회는 오시지 않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억지로 시간을 내주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말 다투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는 고언을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는 국민 불안이 너무 커지고 있고 정부의 방침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이 돼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당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선 우리 당의 당적 대책기구 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자치단체장님의 협조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서로 공유해서 지금까지 안이하고 잘못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았던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당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에 관련된 좋은 말씀들, 철저한 현장에서 생생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장이신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어떻게 협력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당에서 2003년 사스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을 때 적절한 대책을 내서 진두지휘했던 방역 전문가로 명성을 높인 우리 김용익 의원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발을 다치셔서 기부스를 하고 있으신데요. 이 상황이 워낙 급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우선 이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개념이 굉장히 상황에 비해서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병원협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미 이런 감염에 있어서의 세계화 추세, 글로벌리제이션 아래에서는 방역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물타리 대응이 아니라 이것은 시큐리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전문가들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주의를 고수하면서 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국민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하고 심지어 전문가 의사마저도 자기 자신이 어디서 전염이 됐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건 세큐리티 차원에서 정부가 일찌감치 대응을 했더라면 철저한 정보전이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정부 여야를 포함한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이었어야 하는데 이 둘 다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초기 대응을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하나의 발생을 막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메르스도 케이스 하나에서 확산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확률의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률적으로 전염 가능성이 낮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 확률이 낮다. 이런 식으로 오늘까지도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 심각성을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정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주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까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스 하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과잉 대응이다 하는 비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과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케이스 하나를 막는다는 것은 절대로 과잉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요. 어떤 지역사회 전파도 광범위하게 전염된다의 개념이 아니고 마치 산불이 일어날 때 강풍을 타고 이 도깨비불 하나가 불씨가 푹푹 날아다니는 것처럼 사람 한 명 한 명이 보균자가 요즘 같은 시대에 하루에도 이동수단이 대중교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 도깨비불처럼 이렇게 옮겨 다닐 때 그것은 지역사회 확산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산불의 도깨비불 모양으로 불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불을 끌 수 있지만 큰 피해, 전염의 확산 그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심자에 대한 시설 격리를 양대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전문가이신 김용익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우리 자치단체장님들께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하셨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메르스에 관련해서 행동통일을 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배부되어 있을 텐데요. 우선 첫째로 자료가 안 가 있나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메르스의 특별 위기 대응 태세를 선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기 대응 태세의 내용은 지역별로 아직 발생한 지역도 있고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메르스 대책본부를 구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환자 관리와 접촉자 추적 조사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실 것이고 미발생 지역에서는 앞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사전 계획과 훈련을 실시해서 상황 발생 시에 긴급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지역의 의료계와 협의하셔서 협의체를 만들고 발생할 때 어떻게 의료계와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민간 의원급 내지는 병의원급과 동시에 보건소를 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재명 시장님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자 발생에 대해서 정확한 그 정보 공개를 신속하게 해주고 계신데 이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즉 각 지역사회가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그 지역 주민과 또 지역 의료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신속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격리시설을 그 지역 내에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리시설은 뭐 연수원 같은 것도 좋고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것도 좋고 이런 시설을 미리 좀 그 교섭을 해 두셨다가 여차하는 순간에 그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택격리를 지금 그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자택격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의미가 없는 것인지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택격리를 한다고 하는 환자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전파 경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택격리는 사실상 격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택격리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설격리를 해서 그 수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격리를 하면 이제 그 안에 적어도 간호사 내지는 의사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축기 증세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이 환자를 그 격리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를 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소한도 1~2명의 간호사는 꼭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벤트는 일단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각종 전시관, 이미 극장 같은 데도 손님이 많이 떨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은 일시 중단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지금 마스크라든가 각종 방역 물품이 부족해서 의료기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군구청에서 확보해서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정거장 같은 거죠. 버스 정거장 같은 데 기차역 같은 게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관련 측정 장비를 구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환자 이송을 하고 나면 구급차가 감염이 된 상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급차가 의심되는 환자를 수송한 이후에는 반드시 철저한 소득을 통해서 신속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요원들에 대해서 훈련을 해주시는 것, 이런 여러 조치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망라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런 예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실 테니까 각 지역에 맞는 그런 대책을 구성해서 유기대응 태세를 선포하고 실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당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러이러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의 지자체장 여러분들께서 메르스 때문에 무척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메르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메르스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만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보 공유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 전염병 예방 업무에 기술적인 거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옳지만은 실질적으로 격리라든가 이런 업무는 지자체의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전염병을 퇴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시간으로 지자체와 정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시민들에게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이 참여해서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싱가포르의 고척동 우리 총리께서도 과거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국민들의 협조 요청사항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관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이 사용자와 함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메르스의 확진 진단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이것은 메르스 퇴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선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도 단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성 양성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일부터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전체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약이 한 가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음성이냐 양성이냐 양성 판결이 나오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한 가지 그 유전인자에 그 발현할 수 있는 약으로서 또 PCR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면은 확진 환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거기다 발현 시약만 주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확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민간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에도 확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약을 공급해서 조기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지금은 서울대학병원과 삼성의료원에서 이 PCR 검사를 하고 있지만은 대학병원의 PCR을 가지고 있는 이 수준의 PCR 그 실도 음압 시설을 하는 BL3 정도의 시설을 갖추게 해서 대학병원급 이상에서는 직접 환자가 있는 데서 확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병원조차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를 해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거리가 뭡니까? 저 오송까지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그건 전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조기에 확진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꿔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우리 지자체에서 계시는 장님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여기에 따른 응급, 긴급 연락 체계라든가를 구축하고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박우섭 회장님 인사 말씀 겸 말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서 저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께서 저희 지방정부의 장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현장의 상황과 또 전문가들의 진단이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해결책을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정부나 저희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안심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대안들이 마련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메르스가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던 화성시장님께서 간단히 동 씨가 그동안 고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세웠던 대책 그리고 건의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으신 우리 청년들이 시장 선생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시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우리 이제 동탄 지역의 대학병원인데요. 지난달 25일 날 인근시에 환자가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한 일주일간 실제 보균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약 한 91명 정도가 이제 직접 접촉이 있었죠. 이 기간 동안은 이제 방치가 돼 있었던 상태에서 6월 1일 날 저희 보건소에 이제 최초로 접수가 됐고 그날 이제 메르스 대책본부를 저희가 보건소에 설치하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독신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그쪽은 안 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생필품 지원이나 이런 걸 안 한다.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독신 가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장도 봐야 되고 많이 굶어야 되고 생필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급을 해서라도 케어하자. 그래서 저희 지금 그 6월 1일서부터 이제 99명이 돼서 분류를 하고 케어해 왔었는데요.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 군데 갇혀 있고 다른 활동도 못 하고 하면서 내가 혹시 이 보균이 감염이 된 거 아닌가라는 불안. 그것 때문에 이제 건의를 계속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 시약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데요. 이게 절대 양이 모자라든지 확보한 양이 얼마 없든지 하지 않으면 이걸 한 군데서 관리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냐. 빨리 확진을 받게 해주고 그런 그 신속성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저희가 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 병이 실제는 취약한 계층이 있죠. 비멸관 계통, 또 호흡기 질환, 또 아주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취약한데 이분들도 별도로 좀 관리해야 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데이터를 좀 주면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활동 내용들을 지침을 주고 하면서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것도 가능하면 그 당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추진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성남시장님 말씀 주셨는데 정보 공유입니다. 저희 지역이 그 요즘 보면 완전히 경제가 파탄나했을 정도로 사람이 아예 그 저희 대학병원이 있는 그 동탄 근처에는 모든 업소가 다 폐업하다시피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정보를 좀 주면 그런 불안 심리에 따라서 오는 그런 과한 부분들이 좀 많이 진정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 이런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예, 선동구 전에 하시죠. 저희는 지금 확진자 한 명에 격리되는 데가 80명.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6시경에 저희 보건소로 주민의 제보가 옵니다. 그래서 모 병원에서 안내문을 붙여놓고 휴업을 했는데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했기 때문에 휴원한다. 나는 안내문을 붙여놨다. 근데 이걸 어떻게 된 거냐? 나는 확인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환자가 왔었냐라고 확인을 왔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왔어서 그런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메르스 확진자였다라는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 전화번호 찍힌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모 시의 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의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상황을 확인하니까 그 얘기가 맞고 그 자기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모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확진자였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역학조사원이 역학을 하고 있다. 역학조사가 끝나면 명단을 알려주겠다라는 이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이제 그 보건소랑 연락을 취하는데 그 시의 보건소에서 10시경에 명단이 작성돼서 중앙으로 보냈다. 중앙에서 내려올 거다라는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기다렸는데 안 와서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하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로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경에 그 보건소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보건소로부터 받은 명단을 갖고 지금 저희가 격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확진자가 직장은 성수도 저희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와서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감기 진료를 2차례에 걸쳐 2일날 4일날 2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럼 그 시간대에 같이 이제 감기 진료를 받았던 분들은 바로 1시간 전으로 이 명단을 뽑게 되니까 41분이 되는 겁니다. 이틀간. 이분들에 대한 연락을 지금 취하는데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저희한테 명단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 10시에 받아서 지금 거의 지금 작업을 이제 격리 작업도 연락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한테 왔다면 저희가 워낙 작업하기도 편했고 지금 연휴라 또 전화가 안 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자체 간에 또 이런 관계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에서 저희에게 협조를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을 좀 원활하게 그나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자체까지의 협조 관계, 그 다음에 실시간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것들이 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느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말씀하시죠. 마침 재생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매우 양심적인 병원인데 우리 기자분들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병원 하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환자 한 명이 왔는데 의심이 되니까 검사 의뢰를 하고 혹시 모르겠어서 일시 응급실 폐쇄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응급실 폐쇄한 시간에 이제 환자들이 와보고 폐쇄가 돼 있으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게 하니까 그 폐쇄된 걸 본 사람 또 응급실 안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다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 병원은 폐쇄됐다. 폐쇄됐다는 얘기만 듣고 그게 쫙 퍼지는데 이 병원이 음성 판정이 나와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병원에 거의 손님이 환자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양심적인 병원이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해당 병원조차도 피해를 입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주 소수의 병원들을 위해서 다수 병원, 의료인들, 환자,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어느 병원에 환자 몇 명이 있으면 그건 격리 병동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격리된 다음에 전파 가능성이 없습니다. 몇 명 음성 환자 관리 중, 검사 2명 격리 중, 뭐 이렇게 알려주니까 동네가 아주 매우 조용해졌고 병원의 피해도 매우 적어졌다는 거, 우리 정부, 중앙정부에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아까 우리 김춘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일한데, 저희가 지금 다시 이제 동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 인력도 없고 검사 기회도 적고 그야말로 각 시도 한 군데씩밖에 없으니까 검사 대상자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분명히 고열에 뭐 호흡곤란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고열에 기침에 뭐 이런 걸 하니까 검사를 받고 싶다,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했는데, 양성 환자와 접촉한 일이 있는지, 문제된 병원에 간 일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런 사실이 없으면 검사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죠.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지금 오면서 그 지시를 좀 해놓고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학병원, 뭐 민간연구소 이런 데 가능한 곳을 다 뒤져서 자체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들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해당 병원도 자기가 혹시 받았다가 이 확진 환자로 나오면 그때부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상 거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외부에 검사소 같은 걸 만들어서 민간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각 병원들의 인력이 있으니까 파견받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좀 검사를 신속하게 좀 해서 대처한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역량이 또 부족하고 또 너무 비공개적이고 하는 것들이 혼란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정부에서 각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 측에다가 그 5개 연구기관에서 확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구기관도 하게끔 해달라. 그리고 이 병원들이 PCR 기계는 있는데 시설이 음압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 대학병원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걸 음압시설이 된 다른 데로 균이 안 나가야 되니까 음압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돼 있는 병원이 서울대학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그 유전,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약이 이제 네 개가 있는데 유전자 그 2가지가 이제 WHO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다 나오면은 확진 환자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1가지를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그걸 수거에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이제 다른 유전자 시약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게 되면은 이제 확진이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아리까리하면 나머지 2개 또 진단 시약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아마 시약은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약을 하나를 더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도 확진하면 5시간 동안 이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인원들이 없어요. 인원들이 없어도 거기도 굉장히 그 과부하가 걸리고 상당히 그 어려운데, 그게 이 사람도 좀 확보를 좀 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가능한 게 하게끔. 그러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